이 순간을 위해 수년간 훈련해왔습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여러분은 문턱에 서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용감하게 문을 엽니다. 국제 우주정거장 밖으로 나와 광활한 우주로 뛰어내려요. 아, 이건 질리지 않네. 송식이 장치를 통해 말합니다. 우주를 이동할 때마다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물론 우주복은 빼고요. 언젠가 어떤 남자가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주복은 몸의 움직임을 20% 제한한다고요. 즉 우주 공간에서 서툴게 움직일 확률이 20% 더 높다는 뜻인데 결코 좋은 확률은 아닙니다. 우주 유영 중에는 실수가 별로 허락되지 않아요. 드디어 도킹포트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거장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보여요. 이곳은 다른 우주 왕복선이 지구나 다른 행성에서 올 때 도킹하는 곳입니다. 약 일주일 전 목성에서 온 우주 왕복선이 착륙을 잘못 계산해서 포트의 일부가 파손됐어요. 새 보호막을 우주복 벨트에 부착했습니다. 이제 정거장에 나사로 고정하기만 하면 돼요. 이 작업을 위해 수중에서 몇 시간 동안 훈련했습니다. 필요한 훈련을 받기 위해 수영장 안에서 무겁고 덥고 불편한 수트를 입었어요. 들어온다! 사라가 송시기를 통해 외칩니다. 터무니없이 빠른 우주 파편 폭풍이 방심할 틈도 없이 다가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볼 겨를도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안전을 지켜주는 스트랩을 꽉 붙잡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안 돼! 파편이 헬멧 보호막에 부딪힙니다. 들어와요, 밥. 괜찮아요? 무전기를 통해 사라가 묻습니다. 충돌로 인해 약간의 충격을 받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요. 운석은 사라졌으니 이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새 도킹 쉴드를 연결하는 밧줄을 몸에 더 가까이 당겨보지만 밧줄의 다른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이런... 혼자 생각합니다. 들어와, 사라. 쉴드를 잃어버렸다. 반복한다. 쉴드를 잃어버렸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주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국제 우주정거장이나 다른 우주선과의 충돌 경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훈련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도자기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보다 더 끔찍한 일이에요. 우주선에 함께 탑승한 다른 우주 비행사 사라가 송시를 통해 외칩니다. 안 돼, 밥. 네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줘. 이건 완전 재앙이라고 밖으로 나갈게. ISS 아래에서 쉴드를 발견합니다. 중형 자동차 문 정도의 크기로 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쉴드가 지구로 다시 내려와 대기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불이 붙고 분해되겠지만 어쨌든 나사와 여러분에게 꽤나 안 좋은 일이 되겠죠. 다른 옵션은 자동차 문 크기의 방패가 추진력을 얻어 궤도를 돌다가 ISS와 여러분을 타격하는 겁니다. 또는 비슷한 궤도에 있는 다른 위성이 충돌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주가 무한한 공허함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우주를 여행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한 이래로 우주는 그 어느 때보다 붐비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인공위성, 소행성, 우주 쓰레기로 가득 찼어요. 지구가 매일 운석 소나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운석은 너무 작아서 지구 표면에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보통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잿더미로 변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 임무에서 방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일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공간에서 계속 물건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사는 부주의하게 떠다니는 모든 쓰레기의 궤도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주의 소프트볼 크기의 파편이 23,000개가 넘게 떠돌아다닌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작은 물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50만 개까지 늘어납니다. 안전장치를 풀고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우주 공간을 위험하게 탐험하려던 찰나 사라가 먼저 도착한 것을 발견합니다. 사라가 혼자서 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어 함께 가기로 결심해요. 참고로 이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모든 나사 핸드북과 훈련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통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게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요. 사라는 파편 보호막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무게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궤도를 돌게 돼요. 좋아 라고 혼자서 생각합니다. 이제 영웅이 되어 빛을 발할 차례예요. 물속에서처럼 발을 움직여보지만 우주에는 마찰이 없습니다. 고장난 장비를 구출하기 위해 접영을 할 수도 없어요. 사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혼자서 해야겠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러분은 떠다니는 자동차 문 보호막과 비슷한 경로로 궤도를 돌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그날 아침 먹은 보리또 때문일 수도 있고요. 영화 그래비티의 조지 클루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니, 더 나아가 스타워즈 오비완 케노비가 된 기분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은 제다이처럼 강하고 강력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주 파편과 부드럽게 충돌하기를 바라며 두 손을 몸 앞으로 쭉 뻗어요. 그리고 셋, 둘, 하나.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농담이지만 정말 우주 잔해에 도킹하는데 성공했어요. 만세! 이제 어쩌지 하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조금 더 검토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여전히 파편을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관제센터에 연락해 물체와 자신이 어딘가로 가고 있다고 말할 방법도 없어요. 겁먹지 마세요. 겁먹으러 여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먼저 지구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위에서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세요. 정상적인 체중으로는 지구 궤도를 벗어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금성 궤도로 진공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가 엄청난 열기를 느끼며 불쾌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금성은 사랑을 상징하지만 금성 가까이 궤도를 도는 것은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우주복이 열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주복은 최고 121도 정도까지만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의 대기는 371도까지 가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우주복이 귀, 코, 입을 물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일은 여러분보다 앞서 우주 유영을 떠났던 우주 비행사들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주복을 차갑고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주복은 냉각 시스템을 구성하는 3.8리터 분량의 물에 의존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재활용된 공기를 헬멧 뒤쪽으로 보내야 하는데 가끔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벌판 한가운데에 고립되어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죠. 하지만 잠깐, 수평선의 적이 뭐죠? 모듈형 우주선입니다. 소리를 질러보지만 헬멧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요. 손을 흔들어 봅니다. 우주선이 바로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네요. 드디어 찾았네.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사라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여러분이 우주 미아가 되기 전에 여러분을 찾기 위해 제때 우주 정거장으로 돌아갔던 모양이에요. 이 작은 모험 때문에 우주 비행사 점수를 좀 잃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물론 그럴 거예요.